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예전에 저는 곱게 늙는다라는 말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서점에서 책을 쭉 둘러보다가 곱게 늙기라는 책 제목에 시선이 꽂히더라고요.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는 결국 젊음이라는 건 지나가는 것이고 세월이 가면 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할 텐데요. 그래서 억지로 젊게 보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곱게 늙어가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곱게 늙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상이나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으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과 말, 표정들이 하나의 발자취처럼, 궤적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의 고유한 분위기를, 향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곱게 늙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집과 편견이 가득한 꽉 막힌 그런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고 품위 있는 향기가 자연스럽게 내뿜어지는 그런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송차선 신부님의 곱게 늙기라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속에서 저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2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년은 연극으로 친다면 인생 무대의 마지막 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무대의 마지막 장에서 마무리가 감동적으로 끝난다면 공연의 전체가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끝이 좋으면 과정마저도 모두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연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이 품위 있게 잘 늙은 노인은 청춘보다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지막 인생 무대를 곱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린 마음. 어린이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서로 탐색하거나 따지지 않고 마음을 바로 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들은 피부색이나 인종에도 관계없이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고 금방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친구가 되면 친구와 자신 사이에 너와 나의 구분이 거의 없고 친구와 자신은 동일시됩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이 누구와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 때문이겠죠. 그 순수함이란 개방성입니다. 마음을 쉽게 연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린이들도 차츰 나이가 들어가고 호불호가 분명해지면서 사람을 가리어 사귀게 되고 친구에 대한 외연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음은 차츰 닫히고 이에 따라 친구를 사귄다는 것도 쉽지 않게 됩니다. 어릴 때와는 달리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사귀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친구가 될 때까지 서로를 탐색하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필자가 2번째 대학교를 다닐 때 가장 친했던 친구도 친구가 되기 전에 저를 1년 6개월 정도 관찰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제가 정태춘의 떠나가는 배를 부르는 것을 보고 친구해도 되겠다는 결정을 내렸답니다.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 것도 나이가 들면 신중해지는 모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완전히 열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리죠. 특히 살다 보면 사람에 치이고 관계 속에서 이리저리 상처도 입으면서 점점 사람을 대하기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왜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다르고 제각기인지 모르겠다고 덜어는 푸념을 하죠. 피를 나눈 가족조차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물며 아무 인연이 없는 타인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마음을 닫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다고 느껴지면서부터 사람을 만나기가 점점 싫어지게 되면 몇몇 관계만 유지하고 나머지 관계는 모두 끊고 살기도 합니다. 더구나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것이 심해지면 차라리 모든 관계를 다 단절하고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겠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노인이 되면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맺어온 관계와 관계 속에서 지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차라리 마음을 닫고 사는 것이 한편으로는 편하게 살아가는 방편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또다시 자신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닫고 살면 사회성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력도 떨어지고 점점 고립되어서 결국은 외로움과 고독감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음의 문을 쉽게 열었던 결과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었다면 그래서 마음의 문을 쉽게 닫아버린 결과로 자신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자신 안에만 온전히 갇혀있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이어지면서 자신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온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은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조차도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게 하고 관계가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쪽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굳이 힘들게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이기도 하고 사람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자신을 개방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야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소통을 통해서 인간은 성숙해집니다. 물론 인간관계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없이 사람은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자기 개방성의 정도에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개방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대할 때 누구나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닫혀 있고 그래서 소통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겠지요. 불편한 사람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편안한 사람인지
불편한 사람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내가 개방적이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나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러한 이유만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반대로 마음을 열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들 중에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은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죠. 괜히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를 입으면 자기만 손해라는 것이 은연중에 학습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지 않나요? 아파야 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아파해야 성숙해지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성숙해지지 않아도 되니까 아픈 것은 피하고 싶다면, 그래서 자기 개방에서 오는 불편함이나 고통을 피하기만 한다면 언발의 오줌 누기의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닫는 것이 심해지면 자폐증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자폐라고는 할 수 있겠죠. 스스로가 담을 쌓는 폐쇄적인 삶은 고통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힘들지만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방은 때로는 아픔을 수반하지만 자신을 성숙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기피하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마음을 닫고 싶은 유혹과 끊임없이 싸울 때 내가 성숙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런 유혹을 이겨냅니다. 어느 날 동창 신부 모임 중에서 제가 특정 인물에 대해서 험담을 한 적이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여기에서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험담을 했다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잘 식별해야 한다는 신념에 가득 찬 태도로 당당하게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제는 왜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해보고 살았듯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제라면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해야지 왜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느냐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주장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막 시작하는 중이었는데 동창 신부 가운데 가장 막내 신부가 제 손을 슬그머니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러고는 판단하면 판단받을 것이라는 복음 말씀을 슬그머니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즉시 하던 말을 멈추고 말았죠. 그리고 며칠을 두고 그 일로 내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비록 옳고 그름을 식별해야 하는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게 비난했던 제 마음의 내면에는 나는 그렇지 않아라는 오만함이 깔려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비난했던 그 사자의 태도가 내 안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나도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쓴 성찰이었지만 관계가 없었다면 그러한 성찰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고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완성을 향한 여정 속에서 아직 성인이 못 되었다면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 더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성인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이미 완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야 하죠.
이 땅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랍니다. 저 역시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이렇게 내 자신이 성찰할 수 있었던 것도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진단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충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야 비록 아픈 충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받아들이는 과정 안에서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받아들임은 곱게 늙어가는 비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좋은 인상. 아무리 미모가 출중하고 뛰어나도 하는 짓이 미우면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반대로 그다지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수더분하고 하는 짓이 예쁘면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러니 어찌 아름답다라는 것이 외모에서만 결정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노인이 되면 피부도 늙고 머리도 빠져서 듬성듬성 나 있고 심하면 이도 없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각성미가 뛰어난 현대의 미인대회 수상자의 모습이 아니라 펑퍼짐하고 마름모 체형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빌렌도르프 비너스상의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빌렌도르프 비너스상이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비록 우스꽝스럽고 볼품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느꼈던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인의 늙은 모습이 젊은이들이 보기에 비록 볼품이 없더라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근거 없는 지나친 비약일까요? 비록 외모는 형편없이 변했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분위기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행위는 존재를 반영하듯이 내면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밝고 좋은 인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면 젊어서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좋은 인상은 예쁘다거나 추하다거나 하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좋은 인상은 내면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건 서서히 세월이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 인상은 이미 형성되고 굳어져 있어서 그때 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때가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상은 세월의 시간 안에서 천천히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되어서 좋은 인상까지 줄 수 있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부드럽고 초연한 미소의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든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살아왔던 삶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만 노년이 되어서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허무감이나 좌절감은 삶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인생이란 너무나 허망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어가면서 곱게 늙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삶의 의미도 조금씩 더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젊어서는 삶의 여정이 밖을 향해 있어서 외적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배워야 하며 사람도 사귀고 돈도 벌고 놀러 다니기도 하면서
청춘은 그렇게 분주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젊을 때에는 외적 여정을 살아가지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삶의 여정은 안으로 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내적 여정을 떠난다라고 해요. 내적 여정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나는 누군지, 세상 안에서 나의 존재는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들은 분주했던 청춘 때에는 유보하고 지냈던 문제들일 텐데요. 이렇게 노년이 되어가면서 지난 삶을 회고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외적 여정은 내적 여정으로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내적 여정에서 우리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가 있었죠. 열린 마음과 좋은 인상. 이것을 늘 가지고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곱고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요, 이 두 가지 외에도 경청하는 자세, 물러서고 양보하는 것, 겸손한 마음, 소유하고 움켜쥐려는 마음을 버리고 비우는 것, 삶에 관심을 가지고 취미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 깨끗하고 밝게 외면을 꾸미는 것 등등을 우리가 곱게 늙기 위한 또 다른 요소들로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안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책으로 배운 이 지혜들을 실제로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젊은 청춘 시절에 씨를 뿌리면서 지낸 만큼 노년에는 곱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젊다고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 할 테고요. 그렇게 해서 노년이 되었을 때 우리의 나약해진 몸과 마음을 지탱해 주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완성된 성숙한 열매일 것입니다. 그 성숙한 열매가 노후를 지탱하게 해주는 지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저는 아직은 젊은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노년의 시기를 미리 생각함으로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의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실 수 있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라디오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남은 시간도 즐겁게, 따뜻하게, 풍성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달콤한 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잘 자요. 안녕.